네, 나라살미연구소 정창수입니다. 오늘은 동로마 제국 얘기를 하겠습니다. 로마는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았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로마 제국의 멸망을 400년대 얘기를 해요. 게르만족의 대침입이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진짜 로마는 그로부터 1000년 후에 망합니다. 1453년에 동로마 제국이 투르크 군대한테 점령을 당해요. 요 즈음이 굉장히 우리 세계사에서 중요한 시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1492년에 이베리아 반도를 통일해요. 처음으로 스페인이 이슬람 세력을 몰아내고 이베리아 반도를 기독교화시키는 데 성공한 거예요. 그리고 1492년 그해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합니다. 그들의 신대륙이죠, 물론. 유럽인들의 신대륙인데 왜 그렇게 됐냐면 동로마 제국이 망하니까 더 이상 갈 수가 없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막대한 돈을 들여서라도 다른 길을 개척해 본 거예요. 그래서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알만한 분들 아시는 얘기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동로마 제국이 망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까지 버텼다는 게 중요한 거죠. 1453년이 어떤 때인지 아세요? 우리나라는 그때 뭐였을까요? 1453년이 바로 세종대왕이 돌아가신 지 3년 지난 해예요. 세종대왕이 1450년까지 왕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세종대왕이라고 하니까 되게 멀지 않은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 1453년이 굉장히 역사적인 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럼 어떻게 1000년을 버텼을까 이들은? 일단은 동로마 제국은 두 가지가 있어요. 예전에 물론 로마 제국 자체가 다민족 사회를 형성하긴 했지만 동로마 제국은 더 했어요. 한때는 불가리아 쪽 황제가 항시 등장하기도 하고 한때는 이제 그리스 쪽 황제가 등장하기도 하고 하면서 나라를 유지하는 게 가장 컸기 때문에 다문화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동로마 제국이 오래 유지됐다라는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이 동로마 제국은 둔전병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이 둔전병 제도라는 게 뭐냐면 소규모 자기의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이 군인을 하면서 자기가 농사 짓는 이 둔전병 제도를 뒀기 때문에 이들이 굉장히 열심히 이슬람 세력의 공격이나 이런 걸 방어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물러나면 내 땅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 땅까지 아직 안 쳐들어왔지만 저기가 무너지면 내 땅까지 쳐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강력한 어떤 군사력을 가진 건 아니었지만 열심히 싸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 국민으로 구성된 국민 군대로서의 군대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1000년을 버틴 힘이 됐던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과학기술도 발전을 해서 그리스의 불이라는 무기가 있었습니다. 화약을 사용했던 것 같아요. 석유를 포함해서. 이게 다른 나라에서 있지 않은 무기여가지고 배가 해전을 벌이면 갑자기 막 화염방사기 같은 불이 막 나와가지고 배를 불질러 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어가지고 계속 힘을 유지했던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세금을 낼 수 있는 군대가 많잖아요. 백성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숫자가 많다 보니까 조금씩 세금을 걷어도 재정을 충당할 수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비잔틴이라고 하는 이 동로마 제국이 무역을 해서 돈을 벌기도 했지만 자체적으로 거둔 세금도 많았기 때문에 유지를 했던 거죠. 한꺼번에 무너진 게 아니라 차근차근 1000년 동안 무너졌어요. 거꾸로 얘기하면 1000년 동안 버텼던 거죠. 조금씩 땅이 줄어들긴 했지만 자기 땅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의 어떤 노력 때문에 되었던 거고요. 그래서 이때 우리가 이제 하는 얘기가 얼마나 걷느냐보다도 어떻게 걷느냐가 중요하다. 그런 말을 이제 합니다. 이후에 나폴레옹이 용병을 안 쓰고 국민군대를 처음으로 하거든요. 그것도 이 동로마 제국을 보고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프랑스 군대가 엄청나게 힘이 셌고 나폴레옹 군대가 싸움을 잘했다고 하는데 나폴레옹이 훌륭한 전략을 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평등한 국민군대를 만든 거예요. 귀족들을 몰아내가지고 땅을 나눠주고 했기 때문에 프랑스의 쌍킬로트라는 게 있거든요. 쌍킬로트는 옷을 얘기해요. 뭐냐면 뿌띠부르주아라고 해서 큰 부자는 아니지만 조금은 내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 내 가게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제 그 프랑스 혁명의 주축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군대도 가고 강력하게 프랑스 혁명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전술도 중요했지만 싸우려는 의지가 충만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프랑스 군대에 있었기 때문에 그 프랑스 혁명이 지켜질 수 있었다는 그런 말을 하는데요.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면 한국은 소장농의 수가 많을 때 그때는 언제였을까? 조선 초기입니다. 조선 초기에 고려시대에 4개의 계층이 있었거든요. 왕, 귀족, 그 다음에 이제 평민, 노비가 있었잖아요. 근데 위에 3개의 계층을 다 한꺼번에 양인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양인 중에 과거에 합격한 사람을 양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종 때 조세가 270만 석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참고로
그 임진왜란 때 조세가 25만 석이었대요. 나라가 이제 망해가는 거죠. 나중에는 얼마나 심각했냐면 조선 후기로 가면 잠깐 정조가 부흥을 시키긴 했지만 실제로 나중에 순종, 헌종, 철종 이쪽으로 갔을 때는 어느 정도였냐면 임상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상 임상옥이라고. 저희 세대에는 예전에 드라마로 거상 그래갖고 뭐 이제 임상옥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이 상단을 운영하는 큰 부자였는데 우리나라 그 중앙정부 세금의 절반을 냈다고. 이 사람이 부자여서 그런 것도 있지만 워낙 거친 세금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조선이 망할 때 제대로 된 군대는 600명밖에 없었다는 이제 그런 보고도 있잖아요. 실제로 국방이라든가 이런 것이 바로 세금이 얼마나 거치고 어떻게 거치는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동로마 제국이 1000년을 버텼던 힘, 나폴레옹이 강력하게 프랑스 혁명을 지켰다? 아니면 뭐 수행했다? 이렇게 뭐 표현할 수 있겠죠. 그렇게 했었던 힘도 바로 그런 조세와 평등한 과세 체계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고요. 조선도 마찬가지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양극화가 되면 문제가 뭐냐면 양극화되면 쟤는 부자고 우리는 가난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국가의 시스템이 무너져요. 누가 이 공동체를 지키려고 하겠습니까? 부자라고 해서 공동체를 더 지키려는 의지가 더 많은 건 아니거든요. 조금씩 자기 지분이 있어야 되는 거죠. 세금을 내는 건 자기가 세금을 낼 수 있는 뭔가를 가졌다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이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둔전병은 현대판 중산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게 과거에는 우리가 농지 몇 마지기라도 있는 거였을 거고 지금은 뭘까요?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집이라도 한 채, 그 집이 자기 꼭 소유하지 않더라도 내가 돈이 더 이상 들어가지 않는 뭐 이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군대라는 문제도 사실은 세금의 일종인 거죠. 이게 이제 조선시대에 우리가 좀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군대를 안 가고 대신 돈으로 내면 제도가 군포제도였거든요. 이게 이제 동로마제국은 그렇게 하지 않고 군대를 가지만 세금도 내는 낸 세금으로 군대 간 사람들의 식량을 대주는 이런 역할을 한 거예요. 용병은 아니지만 그게 이제 바람직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돈을 못 내는 사람들이 군대를 갔거든요. 조선시대는. 그래서 지금 현대로 오면 우리가 이 요즘 뭐 남자들 군대 가고 뭐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남녀 문제로 막 지금 갈등으로 치닫고 하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군대가 없어질 수는 없는 거니까 확실한 보상 체계를 마련해 주는 것도 비슷한 것 같아요. 세금을 거둔 것으로 월급을 제대로 주고 퇴직금도 주고 그렇게 되면 제가 볼 땐 그 군인들의 사기도 높아지고 내가 무엇인가를 지켜야 되는 이런 것도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특별회계 중에 하나가 퇴직군인 특별회계가 있어요. 그래서 퇴직한 군인들에 대해서 대학을 무료로 보내준다든가 또 내지는 여러 가지 취업을 할 때 그 혜택을 준다는 여러 가지 그런 걸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가 동로마 제국을 통해서 공동체가 어떠한 힘으로 지켜졌는가를 말씀드렸고 거기에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세금 문제였고 세금을 낼 수 있는 중산층의 유지가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이번 편에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